안녕하세요. 캐나다 육아대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요즘 이민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 댓글창에 이민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는데요. 예전에는 캐나다 이민이 좋다, 오면 미세먼지도 없고 여유로운 캐나다 삶이 너무 행복하다, 이런 댓글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캐나다 이민을 누가 가냐? 선진국 한국을 두고 누가 외국으로 요즘 이민을 간다 그래? 이런 댓글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제가 부정적인 영상을 많이 올려서 그런 영향도 조금 있겠지만, 확실히 최근 한국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문화적으로나 발전을 상당히 많이 하였고, 예전에는 이민을 간 지인이나 아니면 친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캐나다에 대한 정보들도 유튜브로 인해서 요즘은 손가락 클릭 하나만으로도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면에 좋지 않았던 그런 많은 부분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 숨겨진 현실들이 수면 위로 조금씩 드러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에는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산다 그러면 다들 큰 하우스에서 여유있게 살 것만 같은 그런 고정관념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한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만 해도 친구들이 미국이나 일본 이렇게 여행을 다녀온 친구들만 봐도 그 외국으로 다녀온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자랑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일본 같은 데서 신문물 같은 거를 하나 들고 오기만 하더라도 난리가 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정반대가 되었죠. 미국이나 일본을 가도 사실 딱히 신기하거나 특이한 거를 찾기는 더 이상 힘들어졌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보고 놀라는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계 최고의 서울 지하철 시스템, 빠르고 그리고 고품질의 한국 의료 시스템, 세계적으로 웬만한 유명하다는 프랜차이즈는 서울에 웬만한 것은 다 있고요. 힙한 커피숍과 팬시한 음식점들은 정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문화적 측면에서도 대단한 발전을 이렇게 이룬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민 와서 외국에 사시는 분들도 야, 돈 많다면 한국 가서 사는 게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정말 돈만 많다면 내 나라 한국에서 남의 눈치 보지도 않고 편안하게 이렇게 한국말 쓰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니까 말이죠.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 정말 요즘에는 이민을 왜 나가지? 한국이 더 발전하고 살기가 좋은데 집 떠나 개고생한다는 이민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민 12년 차가 되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캐나다 이민에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민을 예전에 생각을 하셨고 이민을 오셨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각자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본질적인 이민의 이유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민을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더 나은 삶은 또 무엇이냐? 바로 이 본질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아마 각자의 가치관에 따른 다른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한 가지를 꼽으라면 꼽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서로 비교, 그리고 눈치를 보지 않는 캐나다 특유의 라이프 스타일, 이것에서 나오는 행복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캐나다에서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들과 평생 비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끔씩 한국을 가게 되면 본인의 옷이나 헤어스타일이 조금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캐나다에서는 정말 아무렇지 않았던 이 내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이 신기하게 이 한국에 가게 되면 촌스러워지고 이 초라해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으신가요? 오래전 이야기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에 갔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캐나다에서 평소 즐겨 입었던 옷과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하고 한국에 갔는데 제 주변에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런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냐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워낙 남의 눈치를 잘 보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내가 좀 뭔가 잘못했나? 그런 눈치가 슬슬 보이면서 결국엔 캐나다에서 들고 왔던 그런 옷들은 잘 입지 않고 한국에서 새로 옷들을 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캐나다에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도 않고 몰랐던 일들이 한국 땅에 밟자마자 이제 일어난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나다에서는 웬만하면 출근 룩이라는 게 잘 없습니다. 치마를 입고 백팩을 메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그런 여성분들부터 정장을 입고 킥보드를 타며 이제 출근하는 그런 중년의 남성분들까지 그 누구도 남이 뭘 타든 무엇을 입고 출근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딱히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남이 뭘 한다는 걸 눈에 거슬려 하거나 간섭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출근룩 뿐일까요? 한국은 정말 유행에 엄청 민감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유행이 유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유행을 내가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고 밀려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게 캐나다와 큰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캠핑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캠핑 문화가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매년 캠핑 시장도 점점 극성장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캐나다에서의 캠핑과 한국에서의 캠핑은 사뭇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장비빨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캐나다에서 캠핑을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캠핑을 가면 그 누구도 텐트가 어떤 브랜드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저런 장비를 썼네, 저 되게 좋은 메이커인데, 이런 거를 잘 신경을 쓰지 않는 반면에 이 한국에서는 캠핑을 갔을 때도 저 집에 저 브랜드를 샀다고? 저 대박인데? 즉 누가 어떤 브랜드, 어떤 메이커로 이게 치장을 했냐에 따라서 가족 혹은 그 그룹의 레벨이 정해지게 되면서 이 캠핑이 캠핑을 위한 캠핑이 아닌 장비 자랑을 위한 캠핑으로 조금씩 변질되어 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별거 아닌 거에도 남의 눈치를 봐가면서 어쩔 수 없이 좋은 장비는 내가 그래도 캠핑을 가니까 사가야 되나? 이런 남들에게 눈치 받지 않기 위해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점이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학생들 공항 픽업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인데 그 당시에 한국의 검은색 롱패딩이 엄청난 유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이 한국 비행기에서 나온 이 젊은 학생들의 거의 90% 이상이 다 이렇게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패션이 유행을 하면 모두가 똑같은 옷이나 스타일을 쫓아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도 이 한국 사람들은 참 남들과 비슷한 그리고 비교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2030 뿐만이 아니라 40, 50 이 기성세대들의 자녀 교육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누구든지 한국에서 자녀를 낳기 전에는 나는 내 자식은 절대로 그렇게 사교육 안 시킬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만 하면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옆집이 가니까 우리 아들도 어쩔 수 없이 학원에 보내야만 되고 옆집 아들이 대학을 가니까 우리 자식들도 당연히 대학을 보내야만 되는, 즉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하는 이제 그러한 경험들을 한국에서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캐나다는 이제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비슷한 경제 수준과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90년대, 2000년대만 하더라도 자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선진국에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이 충분한 이 이민의 메리트가 있었지만 요즘 세대는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과감히 역이민도 불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으니 말이죠. 저는 캐나다라는 나라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과 비교해서 벗어난 오로지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오로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점이 캐나다 이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이 제가 캐나다에 살면 살수록 점점 행복도가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돈과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캐나다에 살면서 조금씩 느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행복의 시작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캐나다,
여러분은 캐나다 이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